관리되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재무제표를 우리가 뭐 관리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저희가 직장인들은 네. 대출을 잘 받으려면 신용관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정책자금이 됐건 은행 대출이 됐건 대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관리되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5인 미만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누가 더 대출 조건이 좋을까요? 대기업이요. 그렇죠. 네. 1년에 연봉 1,500만 원 분하고 연봉 1억 5천 분하고 누가 더 대출 조건이 좋을까요? 오, 당연히 1억 5천 버시는 그렇죠. 분. 내 자산이 많은 사람과 내 자산이 없는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 그렇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력, 수입 능력, 신용도 이 세 가지를 보기 때문에 기업도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입이라고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과 네.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지표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비해 우리가 개선됐습니다. 네. 많이 늘었습니다를 어필해 주시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도 좋지만 네. 작년도 대비 증가 추세입니다를 어필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작년에 저 50점이었는데 올해는 60점이에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것도 제일 좋고요. 소위 말하는 등기 자산, 정말로 이제 부동산 자산, 등기할 수 있는 자산들이 네. 있는 기업들은 그걸 어필해 주시는 게 음. 생각보다 좋은 평가가 뭐 나옵니다. 땅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용인데 신용이 제일 어려우세요. 네. 왜냐하면 개인 대출은 남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은요? 기업은 사업자 그 법인 자체도 평가를 할 것 그쵸. 같은데. 법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 개인의 신용 평가도 하고 회사의 평가도 해서 이걸 가중하기 때문에 네. 내 신용 등급도 좋으셔야 되고 법인의 신용 등급도 좋게 나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의 신용 등급은 뭐 당연히 금융거래 내역도 들어가겠지만 네. 신용평가기관에서 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결산서 관리를 통해서 신용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연봉 관리하고 네. 뭐 자산 관리하듯이 우리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좀 관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시중은행 네. 기준이고요. 대표님 하나만 좀 중간에 네. 여쭤볼게요.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성적이라는 것은 시험을 치고 난 결과물인 것이지 맞습니다. 내가 이 성적표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기업들에서도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한다는 얘기는 사업 자체를 애초에 그냥 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재무제표를 우리가 뭐 관리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현실적으로 제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2월 30일이 예를 들면 영업일을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 12월 31일 날 결산을 탁 내는 경우는 많지 않으세요. 네. 대부분은 법세 신고하는 3월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 달에 네. 조정이라는 걸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연하게 네. 지표나 항목들을 관리해 드리는 세무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평가하는 지표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오픈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찾아봐서 못 찾는 거지 시험 문제들은 다 오픈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이 작년도보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10% 이상 늘면은 평가가 좋아진다라고 했으면 이제 영업이익이 10% 나오도록 지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신용평가를 했는데 너네 재고가 너무 많아서 평가가 안 좋아라고 했으면 네. 연말에 떨이를 해서라도 재고를 떨어버리시면 신용등급이 좋아지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재고가 많아서 작년에는 신용등급이 안 좋았다. 네. 근데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뭐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재고가 그렇죠. 또 많은 네.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재고가 많아서 신용등급이 안 좋은 걸 인지하고 있다면 이 재고를 어떻게 해서든 떨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싸게 파는 거 아까워할 게 아니라 그럼요. 어떻게든 네. 털어서 이제 네.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비슷한 항목이 뭐 예를 들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해주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쟤네는 뭐야, 돈을 일을 해주고도 못 받는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출해주기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지표를 개선하려고 하면 거래처들과 협조를 좀 구해서 네. 12월 31일 전에 일단 수금을 하고 네. 필요하다라고 하면 1월 2일 날 다시 리턴해 주는 거죠. 아,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매출 채권이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대표님이랑 거래를 하고는 되게 우호적인 관계예요. 네. 대표님 상황상 한 2달 있다가 주실 것 같아. 네. 근데 나는 매출 채권은 털긴 털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잠깐 줘보세요. 그럼 제가 재무제표 안에는 반영을 다 하고 매출 그렇죠. 채권이 없도록 다 수금한 것처럼. 그렇죠. 12월 30일 날은 다 상환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제가 1월 2일이나 3일 날 다시 좀 리턴을 그렇죠. 해드려서 실제로 2, 3개월 후에 주는 게 스케줄이었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때 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돈 받은 거는 2, 3개월 후에 받은 게 맞는데 지표상에는 매출 채권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개선됐죠. 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공정들 몇 가지가 쌓이면 신용등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가라는 걸 평가할 때 네. 이런저런 기업의 지표들을 본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은 공간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도 좋고요. 네. 내가 이제 대출을 써야 되는 기업 차주 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시면 뭐 신용평가 리포터를 한번 받아보세요. 본인 거를. 우리 회사의 신용평가 그렇죠. 리포트. 네네. 한국기업 데이터라든가 신용평가 해주는 기관들을 통해서 내 거 신용등급을 받아보거나 혹은 자기는 모르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평가가 매겨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은행에다가 직접 요청하셔서 네. 나 신용등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용조회를 자주 빈번하게 하는 게 문제지. 네.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내가 시험을 봐야 뭐 어디가 부족하고 뭘 못하는지 그걸 뭘 채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표를 한번 내 거를 만들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채워가신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해결이 되고요. 이게 결국은 회계자료다 보니까 세무 관리를 해주시는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하고 이 문제를 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대화를 하시면 솔루션은 금방 나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럼요. 네. 일단 내 상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 리포트를 한번 받아보고 맞습니다. 또는 뭐 은행 같은 데 가서 신용등급을 매겨보고 맞습니다. 그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분들이 거의 다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네. 세무대리인분들이랑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같이 좀 회의 좀 하시고 그럼 방법이 나오고.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그 최근에 그 이런 복합기 렌탈해 주는 사업자 같은 경우도 재고 물량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렌탈을 업이다 보니까 나는 계속 물건을 사야 되고 빌려주고 고장났다 하면 교체해줘야 되니까 재고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출이 늘면 늘수록 재고 물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겠다. 그래서 정말로 돈도 잘 벌고 수익 구조도 좋은 분인데 금융기관에서 평가가 안 나와서 항상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재고가 많아서. 이거 뭐 고질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이디어를 내셨죠. 어떻게 하셨나요? 사모님이 사업자 하나 더 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사업자가 어차피 난 대출 받을 거 아니니까 재고만 끌어안아 준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 사장님은 재고가 없어졌겠네요? 그렇죠. 기계 교체 수요가 들어올 때마다 사모님한테서 기계 하나씩 사서 넣는 거죠. 미리 사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사서 들고 있고 근데 그게 사소해 보였는데 한 달이 더 걸쳐가는 것 뿐인 거네요. 굉장히 사소해 보였는데 이 기업 신용등급은 대출이 간신히 되는 등급에서 BBB까지 올라왔어요. BBB면은 투자 등급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참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생각의 차이. 이 아이디어도 세무사님이 내주신 거예요. 이분도 이번에 남양주에 17억짜리 땅 사고 공장을 짓고 계세요. 그러면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땅값도 오를 테고. 너무나 이외에 복합기라는 게 공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쓰는 사업장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창고를 계속 원격지 붙여서가 아니라 다른 데다 또 얻어야 되고 또 얻어야 되고 번거롭죠. 그렇죠. 물건만 둘 수 없으니까 또 거기에 사람을 한 명씩 뽑아야 되고 인건비 나가지 또. 근데 이번에 다 모아서 한 번에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세상에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남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적용할 뿐이에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오픈북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요. 맞습니다. 저도 오픈북을 좀 열심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